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7월 20일입니다. 문수 반야경 오늘 세 번째 시간 할 차례고요. 다음 주가 몽찌릴라 그 여름 휴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공부 모임이 없으니까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하고 한 2주 만에 또 문수 반야경 하겠네요. 문수반야경을 하든 금강경을 하든 모든 것이 마음의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것이고, 그 마음의 일이라는 걸 깨달으면은 우리가 이것저것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실체가 없구나, 마치 그 꿈과 같고 환상과 같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공부라는 것이 그냥 그런 식으로 좀 알아지고 자각이 된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공부는 자기 삶에서 진짜 마음뿐인 게 낱낱이 확인돼야 돼요.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게 자기 삶에서 낱낱이 확인될수록 걸리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게 확인이 안 되면은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자기한테 삶의 장애를 일으켜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이 뭐냐? 물론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는 공부의 시작이겠죠. 근데 그것이 자기 현실이 되려면 반드시 그 이치가 자기 삶에서 발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게 마음이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아니라 문득 이 자리가 딱 와닿아야 되거든요. 마음자리가. 마음자리가 드러난다. 마음자리가 깨달아진다. 하나가 이렇게 하나인 자리가 이렇게 자각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또 요게 자각이 되고도, 이 자리가 자각이 되고도 그냥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상의 모든 삶이 이것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외 없이 이게 마음 하나구나라는 것이 자기 삶에서 분명해져서, 마음 하나라는 게 분명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어떤 식의 효험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도 걸리지 않게 돼요, 삶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를 색이고 공이구나, 공이고 색이구나, 이런 식의 표현하는 것들이 나의 현실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확인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경전의 말이나 어록의 말, 선사들의 말이 자기 현실을 얘기하는 그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는 이 여정인데, 이게 이제 개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근데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거를 또 깨달은 마음을 또 멀리 두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 마음자리랑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은 데서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노력하지 않고 일상으로 매일 경험하는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밥 먹고.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닌 데서 확인이 되는 게 더 오히려 더 이 공부를 현실화하기가 쉬워요. 왜냐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삶에서 장애가 없어져야 되는데, 특별한 어떤 상황은 사실 인생에서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특별한 어떤 장소에 가서 특별한 어떤 수행을 할 때 깨달아졌다 하는 거는 사실 우리 일상하고 괴리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공부처, 아니면 특별한 뭐 기운이 있는데, 아니면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데에서 뭔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알아진다는 것은 사실 우리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 그래서 이 공부는 현실을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살아가는 데서 자각이 되는 것이 오히려 현실화하는데 오히려 더 쉽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 아침에 일어나서 뭐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청소하고 뭐 아니면 직장에 뭐 지하철 타고 아니면 버스 타고 자가용 타고 출근하고 오고 가고 가서 아주 복잡한 일을 처리하고 사람을 만나고, 그다음에 뭐 거기에서 뭐 끝나가지고 집으로 와서 뭐 피곤한 몸이 되고, 거기서 뭐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 모든 순간이 다 마음에서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상의 순간에서 문득 이게 자각이 되면 오히려 따로 어떤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실화하는 것이 더 쉽고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특별한 언어나 이런 것도 물론 이거를 떠난 게 아니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눈 뜨는 것, 거기서 일상에서 이 마음임을 확인하는 거에 소홀하시면 안 된다. 꼭 법문 들을 때만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서 하루를 살아갈 때 이것임을 남김없이 이제 확인하시고 어둡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걸리지 않아야 되고 어둡지 않으면 걸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뭐냐? 이것이 피부로 확 와닿아야 됩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고 이치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떠나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걸로 비유를 하는데 마음의 눈이 있어요. 이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사물을 이렇게 비추는 그런 거를 이제 눈이라고 하는데 마음의 눈이라고 그래 심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심안이라고 표현하는 게 마치 그리고 안목이 열린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심안이라고 얘기할 때 그 안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이 눈이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이 마음이 육안으로 비추는 것뿐만 아니라 소리도 비추고 있고 생각도 비추고 있고 감정도 비추고 있는 듯이 자기한테 느껴져요. 그래서 굳이 심안이라고 마음의 눈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 보살을 할 때도 볼 관자를 쓰거든요.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 볼 관자를 씁니다. 눈과 인연이 있는 단어를 쓰는 게. 소리는 볼 줄 알아야 되고 사물은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보는 것도 이것이고 듣는 것도 이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이것이고 느끼는 것도 이것이고 움직이는 것도 이것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물 마시는 것도 이것이고 밥을 삼키는 것도 이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밥이 이렇게 소화기관을 거쳐서 나오는 것도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의도를 갖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흔히 의도를 갖고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만 근데 우리가 의도를 갖고 행하지 못하는 거 뭐 소화시키고 뭐 배출하고 이런 거 땀 내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하는 거라서 나의 의지 밖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 우리는 내 의지 밖의 일인 거예요. 다 의지 밖의 일인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본다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왜냐면 이거 그냥 저절로 드러나거든요. 이 사물은 그냥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조건이 맞으면 그냥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랑 조건이 맞으면 드러나는 거랑은 또 다른 겁니다. 내가 한다라는 거는 내가 조건이 맞아도 내가 통제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눈 뜨면 보이죠. 눈 감아도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까맣게 보이잖아요. 이거 조절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눈 뜨고 보는 거는 내 통제 범위에서 내가 본다라고 하지만 진짜 봄의 성품은 눈 감아도 까만 게 보입니다. 막 이렇게 시로라기 같은 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까만 게 보여요. 이게 천연색이 보이고 그러니까 보는 거는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내 통제 범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으면은 이렇게 귀를 열어도 내가 듣기 싫어 그러면은 안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가 하는 거라면 내 의지가 하는 거라면. 근데 우리는 듣기 싫어도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 참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단지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마신다, 내가 소화시킨다라는 식의 학습된 생각 그 생각도 저절로 인연이 돼서 저절로 일어난 그 생각에 갇히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엄마가 그러죠. 말 배울 때. 주스를 마시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럴 때마다 반복적으로 주스를 마시고 있네. 라고 아이한테 얘기하면 이게 주스를 마시는 것이 마실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학습이 되니까. 근데 이런 식의 학습이 안 되면 이렇게 할 때도 이게 주스를 마시고 있다라는
그 패턴화된 생각이 학습이 안 되면 안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주스를 뱉고 있네. 자꾸 해보세요. 그럼 이거 뱉고 있는 줄 알아요. 마시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주스를 마시고 있다라는 것은 진짜 마시고 있는 일이 아니라 그 인연에 맞게 반복적으로 학습된 패턴화된 생각이 동일시를 하고 있다. 일어나서 그거에 빠져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듣는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경험하고 본다라는 거는 본다라는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언어적인 규정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컵이라는 글자와 이 컵은 다른 겁니다. 이 컵 대신에 사과라고 해도 아무런 영향을 안 받죠, 이게. 그러니까 뭐 한국어가 따로 있고 영어가 따로 있고 중국어가 따로 있고 그래도 달라지지 않아요. 이거에 대한 언어적인 붙임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마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너무 이게 쩔어서 그래요. 그 언어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의심해 보면은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세계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구나라는 거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고착돼 있는 분별심을 이제 잘 믿지 않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분별심이 와해되는 뭔가 딱 달라붙어서 이건 죽었다 깨나도 컵이야 라는 것이 아닐 수도 있구나 부터 시작해서 절대 이거는 그거와 상관없는 일이네. 이런 식의 행위와 주스를 마신다라는 것이 결코 똑같은 게 아니고 다른 성질의 것이고 이거는 그냥 직접적인 감각적인 아니면은 시각적인 아니면은 미각적인 경험이고 주스를 마신다라는 거는 언어적인 경험일 뿐이구나. 생각의 경험일 뿐이구나 하면서 이게 착 달라붙어 있던 동일시, 그러니까 존재화, 객관적인 일처럼 여겼던 것들이 뭔가 이거를 얽어맸던 의식이 헐거워지기 시작해요. 분별심이 이제 약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철석같이 믿었던 이 어떤 객관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그냥 단지 지금 일어난 감각적인 경험과 생각일 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뭔가 가벼워져요. 삶이. 걸리지 않게 되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해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분명히 선사들이나 부처님은 이게 다 일심의 일이라고 하거든요. 한마음의 일이다. 그냥 하나의 일이라 그러는데 분명히 내가 아직은 이게 감각이 일어나는 것이고 생각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금 이게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 근데 감각의 일이고 생각의 일이 그러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 하나인 게 뭐냐? 하나인 게 뭐냐? 한마음이 뭐냐? 한마음짜리가 뭐냐? 사실은 소리가 일어나고 있다,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속으면 안 돼요. 그거는 중간에 약간의 징검다리처럼 하나를 얹힌 거예요. 급하게 들어가면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섬세하게 좀 나름대로 방편을 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편을 안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이거야. 이렇게도 하죠. 이거야. 이거야도 안 붙여요. 중간에 다리를 이렇게 방편을 언어를 쓰니까 이게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감각이 일어나고 있다가 너무 말문이 막히고 머리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니까 살짝 가짜 다리를 탁 만든 거예요. 가짜 돌다리를. 그래서 이게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조금 더 분별심이 이완된 상태에서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근데 잘 보십시오. 생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이죠. 감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생각이죠. 설명 제가 계속 여기서 소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소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생각이죠. 감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생각이죠. 그러니까 주스를 마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이죠.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감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생각이죠. 그렇죠? 물론 이것도 있어요. 생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죠. 이게 이 상을 근데 이거나 생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가 다 똑같아. 지금 이렇게 그거 어떻게 여기와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저절로. 이 말을 믿지 마세요. 경험해 보세요. 느껴보세요. 그냥 그러니까 말을 알아들으라는 게 아니라 이 직접적인 이 경험과 하나가 돼 보시라 이거예요. 마지못해서 이거 저절로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완전 이게 저절로 이거를 드러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절로. 그래서 이게 어디서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데 아까도 이제 이 공부 전에 보살님이랑 얘기했는데 이게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다. 심안이 열리는 것이다. 법안이 활짝 열리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마음의 눈이 뭐냐? 우리가 육안하고 다른 것이 마음의 눈인데 이 눈은 우리가 사람의 눈이라는 건 알잖아요. 근데 이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 대문 무슨 색깔이죠? 보입니까? 안 보이시는 분, 집 대문 안 보이시는 분 보이죠? 무슨 눈으로 보세요? 이 눈으로 봅니까? 거기서 보이죠? 거기서 보이잖아요. 그 눈 있잖아요. 그 눈. 왼수 같은 사람 보입니까? 잘 보이시죠? 너무 또렷하게. 눈앞에 있는 것 같아서 화가 나기도 하죠. 잘 보이죠? 잘 보이죠? 거기서 보이잖아요. 마음의 눈으로 보이잖아요. 거기서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보이죠? 모든 게 다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도 거기서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남산동입니다. 남산동 써보세요. 마음속으로. 보입니까? 잘 보이죠? 남산동 거기. 양평에. 그러니까 글자도 여기에 있고 남산동에 여기 남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산동이거든요. 이 산도 잘 있고 금정산도 잘 있고 천설도 잘 있고 그렇죠? 양평도 잘 그렇죠. 여기 있죠. 이 눈으로 보이죠. 여기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보살님 남산동 새벽시장 잘 보이죠.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소리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그 다음에 소리가 일어나고 있어라는 이 아까 남산동 그려진 거기에서 소리도 일어나고 있어라는 생각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글자도 그려지고 있고 생각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소리가 일어나고 있어. 이 자체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소리가 일어나고 있어라는 생각도 잘 그려져. 자제하게. 그래서 화엄경에서 이걸 마음은 화가와 같다. 온갖 그림을 신통하게 잘 그리는데 이 그림은 실제가 아니란. 그래서 환술사, 그러니까 화가가 아니라 환술사. 말하자면은 환상을
만들어내는 사람과 같다. 그 마음은 게 환술사와 같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환상과 같은 거를 잘 그려내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경험은 여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서 양평, 남산동, 뭐 우리 집 대문짝, 아니면 왼수 같은 사람,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건 이거예요. 그리고 아니에요, 저 사람을 경험하고 있잖아. 여기서 일어난 감각을 경험하고 있어요. 만지는 거. 난 죽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경험하고 있어요. 이거를 경험하고 있어요. 아니, 죽비가 내가 죽비를 경험한다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잖아요. 이거를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죽비를 잡았어, 이걸 경험하고 있어라는 것도 생각이고 이것도 감각일 뿐이에요. 여기서 일어난 이렇게 이거랑 똑같죠. 이거랑.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으면 잡아보세요. 집에 가서 뭔가를 잡아봐. 진짜 여기 내가 죽비를 잡은 건지 진짜 이 경험만 있는 건지, 이 경험만 있는 건지 내가 죽비를 잡은 건지. 근데 잘 보면 이 경험에 대한 해석이 내가 죽비를 잡고 있어, 내가 죽비를 경험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 이것도 이거고 결국은 이 당처라고 하죠. 출처. 그러니까 출처가 낙처예요. 왜냐하면 자, 시작, 중간, 끝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출처가, 중간처가 낙처예요. 당처라는 거는 시종일관 이거라는 거거든요. 출처가 낙처고 그 과정 속에서도 이걸 벗어나지 않은 게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거뿐입니다. 늘 이 경험이에요. 이거. 근데 이거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거는 늘 이것인 것이지 우리가 여기에 어떤 소리나 생각이나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안목이 이제 갈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거라 하니까 아, 이것이라는 어떤 생생함인가 하면 벌써 감이에요. 감. 느낄 감. 일어난 상이라는 거. 우리가 그게 이제 안목이 미세해져야 되는데 생생한 것도 분별이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태, 생생한 상태라는 것도 여기서 일어난 미세한 분별이라는 이 차이를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 과정에 이게 미약하게나마 와 닿으면은 이 자리에서 모든 이제 분별 망상에서 이제 해탈하는 여정이 열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도반님들을 만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어디에서 많이 걸리냐면 이제 공부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드러나면 이제 시작되는 건데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이겁니다 확인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시작일 뿐인데 제가 시부도를 그 아주 잘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림을 잘 보십시오. 과감하상의 시부도를 보면은 뭐 앞에 부분 빼고 뭐 찾아다니는 거 빼고 발자취하는 거 빼고 뭐가 하면 소의 어떤 엉덩이를 보게 될 때는 그게 뭐냐면 색깔이 무슨 색이냐면 검정색이에요. 소가. 근데 그 다음에 그게 견우고 그 다음에 드구 그 다음에 모구 기우기가 망우존인 인우구망 그 이후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건 저절로 되는 거니까 인연이 와야.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우리가 공부 여정이 어떤 힌트가 되냐면 견우에서 인우구망까지. 근데 이거를 더 축약을 하면은 견우는 그런 거죠. 소랑 나랑 좀 떨어져 있죠. 틈이 있죠. 그럼 뭐 어떻게 되냐면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태의 아주 미약한 일별이다 이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 공부를 안 해도 우리가 이 소식이 오고 나면 예전에 내가 이거 문득 뭔가 이게 와닿았던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기억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게 미약하게나마 이거 한번 본 것 같은데 근데
그 순간엔 되게 일이 없어서 쉬어졌는데 그냥 이게 공부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또 세속에 파묻히니까 또 아득해져 가지고 이 감을 잃어버렸다가 나중에서야 진짜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안목이 바른 스승의 의지에서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법문을 듣고 문득 체험이 오면 예전에 내가 그거 한번 이 자리가 문득 와닿았던 적이 있는데 하는 느낌이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이게 왜냐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떠나서 살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득 이런 거에 좀 약간 센서티브한 사람들은 문득 어린 시절에 한번 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공부하고 인연이 없는 경험이지만 문득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서. 근데 다시 분별에 빠져들면은 이제 또 분별에 오염돼 버리니까 이제 뭐가 뭔지 모르죠. 분별하는 업습은 강해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되게 15도는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잃어버릴 수 있는 경험이다. 그러니까 그건 빼야 돼. 그 다음에 뭐냐면 득우는 꽃비를 탁 잡았어. 이거 안 잃어버려요. 꽃비를 잡았기 때문에. 꽃비를 잡았을 때의 소의 상태는 뭡니까? 멍에를 씌우고 코에다가 코를 꿰죠. 코 깨면 못 도망갑니다. 그렇죠? 줄을 탁 당겨버리면. 근데 이때부터 소가 하얀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인가요? 모구부터인가? 이때부터인 것 같아. 반은 하얀색이고 반은 검정색이. 그러니까 흰색과 검은색의 차이가 뭐냐? 검정색은 치성한 분별심에 오염된. 그러니까 아직 명확하게 잃어버릴 것 같지는 않은데 조바심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버릇도 치성한 거고. 근데 그 다음이 뭡니까? 모구. 여전히 곱비가 있습니다. 사람이 잡고 있어요. 그럼 뭐냐? 득우, 모구. 제가 보기에 득우, 모구, 그 다음에 망우, 존인. 이 정도가 우리가 공부 과정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그 킬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공부 여정을 보면 그 과정을 설명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더 하나 끼워준다면 득우, 모구, 기우기가 이누구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가 보기에 체험 이후의 공부에서 가장 큰 고비는 모구와 기우기가 사이의 경계라고 봅니다. 잘 보십시오. 그 이전에는 누가 비중이 있죠? 소하고 사람 중에서 사람이 비중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소를 뭔가 끌고 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챙기는 듯한. 고삐를 잡아채는 듯한. 근데 기우기가에서는 누가 힘을 씁니까? 소한테 맡겨버리죠. 그러면 내가 뭔가 공부를 하는 주인공인 것 같은 느낌이었다가 내가 그냥 뭔가 놓아버리는 쪽으로의 전환이거든요. 공부를. 그렇죠? 이 고비 넘어가기가 아주 힘들어요. 왜냐하면 패러다임의 전환이기 때문에.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15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제 공부 경험을 갖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처음에 화면 이거 챙깁니다. 잃어버릴까 봐. 이거 너무 미약하니까 잃어버릴까 봐 조바심도 나고 해서 챙깁니다. 그래서 챙기라고 해요. 너무 이건 미약하고 낯설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이걸 챙기는 것 같아. 챙겨야 돼요, 처음에. 처음부터 이렇게 힘이 팍 솟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치성하게 수십 년 동안 분별망상에 사로잡혀 왔던 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 일 없는 자리가 너무 미약해서 진짜 촛불, 향불 같아. 불면 꺼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처음엔 챙기라고 합니다. 마음을 여기에 두다 보면 이게 진짜가 드러났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안 챙겨도 잃어버리지 않겠네 라는 느낌이 와요. 이게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좀 챙기라고 하지만 점점 뭐냐면 처음에는 고삐가 팽팽해요. 소와 사람이. 근데 모구쯤 되면 팽팽하지 않습니다. 좀 가까워져 있습니다. 법이 소라면 사람이. 그럼 뭐냐면 근데 놓지는 않았어요. 이게. 사람이 놓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중심은 사람한테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전처럼 팽팽하게 뭔가 기싸움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이 기싸움의 과정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식으로 우리 공부 과정에 나타나느냐? 화가 나기도 합니다. 억압돼 있던 감정이 표출되기도 해요. 갑자기 그동안에 꾹 참고 눌러왔던 것들이 갑자기 이게 막 쏟아져 나와. 왼수 같은 사람 보면 참기 싫은 거야. 근데 그건 내가 의도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확 분출이 되고 나서야 예전보다 더 못한 것 같아. 내가 사람이 더 못돼진 것 같아. 주변에서 그래요. 공부하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다. 그건 뭐냐면 잡타의 경계의 고착성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분리의 벽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강하게 감정을 억압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점점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구멍 사이로 이렇게 뚫려서 나와요. 그 과정 중에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왔다 갔다 합니다. 챙기면 있는 것 같고 안 챙기면 뭔가 공부가 없는 것 같은 상태. 그런 식의 우리가 이제 두부의 시간을 보내거든요. 챙기면 있고 안 챙기면 없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분별을 놓아버리면 아무 일이 없어. 아주 고요해. 근데 분별이 빠지면 너무 이전 아무 일이 없는 거와 너무 대비돼서 나락으로 떨어진 듯한 아주 후퇴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15도에서 과감하상은 고원에 올랐다가 구름 속에 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일없음의 감각, 그러니까 분별에 사로잡히지 않았을 때는 아무 일이 없어요, 여기에. 그러다가 분별에 딱 들어가면 예전에 그 분별 집착심이 확 일어나면서 이 일없음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되게 스스로의 마음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분별을 감지하는 그 센서가 아주 예민하게 있어요. 예전에는 다 망상 분별이기 때문에 분별인지 아닌지도 몰라. 다 분별이니까. 비교 상대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비교 상대가 있죠. 잔잔할 때와 아주 거칠게 파도가 일 때의 그 감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공부가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이 15도에서 말하자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태, 득우의 상태. 치열하게 분별하던 습관과 분별 없는 자리가 막 치고받고 싸우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좀 이렇게 힘을 얻어갑니다. 왜냐하면 분별하는 힘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부여한 집착심이거든요. 애착심. 그래서 밖에서 오는 그 힘이 아니에요. 분별하는 힘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음의 분별이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일없음의 힘이 커집니다. 이거는 반비례해요. 분별의 힘과 분별하지 않은 힘은 반비례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분별이고 자기가 하는 분별하지 않음이거든요. 이 마음의 어두운 것이고 이 마음의 밝은 것이기 때문에 분별 집착심이 강할수록 이 힘은 약하고 이 힘이 강할수록 분별 집착심은 약합니다. 구조가 그래. 그래서 공부가 점점 이 힘이 커질수록 분별심은 약화되면 뭔가 삶이 잔잔해지는 듯한 느낌으로 흘러가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전히 모구도 사람이 뭔가를 하고 있어. 근데 어떻게 해서 자기를 법에 이렇게 이게 소 등에 사람이 올라탄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고삐를 자꾸 운전하지 않죠. 필이 불고 있어요. 목동.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신경 안 써 이거거든. 그러면 맡겨버리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맡겨버려. 이 고비가 이렇게 중요한데 맡겨버린다는 그 소에 대한 맡김은 2년 이전엔 내가 뭔가 삶에서 주인이 돼서 판단하고 취사했던 그 삶에서 2년의 흐름에 자기를 이렇게 맡겨버리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데 예전에는 내가 노를 저으면서 막 이 강을 건너가려 하다가 그 노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배는 물 흐르는 대로 흘러가겠죠. 나도 그 물 흐르는 대로 흘러가겠죠. 마치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게 맡겨버려야 돼요.
공부를 맡겨버려야 돼, 2년에. 근데 이 고비 넘어가는 게 뭔가 잃어버릴 것 같은 느낌으로, 공부가 어떻게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이럴 때 선사들은 뭐라고 해? 백척간돼서 진일보하라. 낭떠러지에서 잡았던 거를 놓아버려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놓아버리는 쪽으로 가야 돼요. 자기가 했던 공부를 놓아버리는 쪽.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 이후의 공부는 저절로 갑니다. 그래서 그 소는 어디로 가느냐? 법으로 가지 딴 데로 가지 않아요. 소와 사람이 사라지는 그 경지로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있을 때는 소가 있어요. 소가 있을 때는 내가 있어요. 망우존인이나 인우구망은 난 동시성이라고 봅니다. 왜? 주객관이거든요. 그거는. 내가 공부를 하고 있어. 어떤 공부를 하고 있어. 이 구조인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무너져 내리는 구조예요. 그래서 인우구망이 되면 뭐냐면 원 하나만 남죠. 이론상. 그게 진짜 진공이거든요. 진짜. 근데 이론상이 남는 게 공부인 것이지, 소만 남는 게 공부도 아니고 사람만 남는 게 공부도 아닙니다. 소가 남아도 그 공부가 부족한 거고, 사람만 남아도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소와 사람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 이론상은 어디서부터 있었습니까? 소를 찾기 전부터 이론상이었어요. 소를 찾기 전부터 이론상 안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다. 소도 이론상 안에 그려진 그림이고, 소를 찾는 동자도 이론상 안에 그려진 그림이고, 소와 내가 씨름하는 것도 이론상 안에 그려진 그림이고, 소와 내가 사라진 뒤에 남는 거는 그거예요. 원래 본래 면목은 소가 아니라 이론상이에요. 그럼 여전히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 내가 챙기고 있다, 왔다 갔다 하는 건 다 여기에 이론상 위에 그려진 환상. 마음은 뭐냐? 이론상. 환술가, 이 환술가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화엄경에서 환술가라고 하는 건 그건 소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이론상. 이것이 소도 그리고 사람도 그리고 수풀도 그리고 잡초도 그리고 고삐도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라고 할 만한 게 있으면, 이게 법이야라고 하는 게 있으면 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놓아버리는 게 공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뭐냐? 이것 하나만 남는 게 아니라 이것도 사라져야지 이게 나옵니다. 이게 있으면 그게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거는 법상인 것이지, 마음에 챙기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거는 자기가 투사한 생각일 뿐이에요. 법에 대한 생각. 그거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이거야 하는 게 있으면 여기서 일어난 이것이라는 법. 그래서 그게 뭐 환한 것이든 뭐 아주 그냥 또랑또랑한 것이든 성성한 것이든 아니면 몽롱한 것이든 여기서 일어난 상입니다. 그래서 뭘 봐야 되느냐? 몽롱할 때나 생생할 때나 이론상, 여기서 일어난 상이라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대한 전환이냐면, 여전히 내가 어떤 상을 잡고 있었구나라는 그 깨달음이 일어나야지 우리가 법을 놓아버릴 수가 있는. 내가 있을 때는 이게 부분으로 보입니다. 소로 보여요. 근데 내가 진짜 봐야 될 거는 이건 절대 내가 챙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챙기거나 챙기지 않거나 이것인 거예요. 그걸 자각해야지 우리가 이걸 놓아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공부를 생사해탈하는 공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사해탈. 그럼 뭐냐? 삶과 죽음의 순간에도 여여부동해야지 생사해탈을 하거든요. 그러면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뭔가를 챙길 수가 있을까요? 이거를? 죽음의 순간에 이거 못 챙깁니다.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케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거 내가 챙기는 건 다 여기서는 다
무용지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뭔가 이게 챙기는 게 남아있으면 진짜가 아직 안 드러났다는 얘기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여기서 일어난 상이어야 돼. 그냥 저절로. 그래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도 여기서 일어난 상이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일어난 상이 뭐라고 해서 환술가가 만든 환상과 같은 것이야지. 그래서 거기서 해탈하는 겁니다. 죽음도 여기서 일어난 환상이 돼버려야 돼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케어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흐릿해져가는 의식, 때론 강력하게 일어난 통증, 이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이라는 거를 보지 못하면 거기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죠. 아, 그 흐릿할 때는 뭔가 잃어버린 것 같아. 또랑또랑할 때는 뭔가 있는 것 같아. 이거는 그냥 또랑또랑한 상, 여기서 일어난 상, 흐릿흐릿한 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있을 때는 내가 있어요. 따로 있을 때는. 근데 이게 처음부터 막 이게 둘 다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챙기지 않을 때도 이것이구나라는 자각이 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구조를 놓아버릴 수 있거든요. 내가 챙기지 못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24시간 중에. 그 챙기지 못하는 순간도 이거라는 게 자각이 오면 우리는 이걸 놓아버리게 돼요. 근데 챙기지 못하는 순간도 이거라는 자각이 안 오면 계속 이거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하루는 챙기는 순간과 챙기지 못하는 순간 딱 두 순간밖에 없어요. 그럼 챙기는 순간 당연히 이건 줄 알아. 근데 챙기지 못하는 순간은 이것이 아닌 줄 알면은 절대 이거 못 놓습니다. 못 맡겨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와야 되냐면 챙기지 못하는 것도 이거구나라는 각이 와야 돼요. 깨달음이 오면 놓을 수가 있어요. 아니, 챙기지 못하는 것도 내가 못 챙기는 것이지 법이 못 챙기는 겁니까? 챙기고 챙기지 못하면 사람의 일이지 법의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어떤 노력하는 수행의 패턴에 익숙해지면 못 챙기면 공부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내가 하는 공부지, 내가 하는 공부는 내가 더 성성해지는 공부입니다. 내가 사라지는 공부를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챙기지 못하는 순간, 오매이려라는 거는 챙기지 못한 것도 이거라는 각이 왔을 때 법이 오매이려인 것이지 내가 오매이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법이 본래 오매이려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법이 원래 그런 것이구나 라는 깨어남, 깨침이에요. 우리는요, 어떤 일상의 순간에서 매 순간 생각에 빠지고 감정에 빠지고 이런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과 감정이 이거라는 거, 그 강력한 생각과 강력한 감정이 이거라는 거에 밝아지는 게 이 공부예요. 그러면 내가 챙기지 않아. 그래서 이상하게 내가 법을 보는 듯한 관점에서 이게 나를 보는 듯한 관점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기우기가. 이게 나를 봐야 돼. 내가 법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럼 이게 나를 보면은 내가 하는 그 모든 거를 다 이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뭐 챙기든 안 챙기든 이게 다 나를 보고 있는데 이 고비를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다. 자기를 탁 놓아버리고 공부를 놓아버리는 쪽으로 가셔야 된다. 이쯤에 와서. 왜냐하면 소를 남기는 게 아니에요. 소가 사라지는 공부기 때문에. 그래서 소도 방편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방편이었구나. 모든 깨달음의 말이 이 따로 있다라는 분별심을 항복시키기 위한 방편이었구나. 깨달음도 방편의 말이었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아, 깨달았어. 이거야. 이렇게 하면 그건 아직 공부 도중에 있는 일이다. 그러면 탁 놓아버리면 진짜 이전과 다른 자유가 있습니다. 공부가 홀가분해요. 뭐 사는 게 공부야 그냥. 따로 공부가 있는 게 아니라 삶이 공부로 전환돼야 돼. 따로 챙기는 공부가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모구에서 기우기가 자기가 뭔가를 막 챙기던 느낌에서 자기를 놓아버리고 뭐 인연에 확 맡겨버리는 듯한
그 인연이 법이에요. 인연이. 이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연이 법이죠.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것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저절로의 모든 걸 맡길 수 있어야 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공부는 좀 진짜 어떤 좀 어처구니가 없다 해야 되나? 뭔가 뒤통수를 맞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막 공부를 해오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일념으로 막 해왔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순간에 뭐냐면 이렇게 돼야 돼. 헐 이렇게 된다. 헐. 아, 이 공부라는 게 따로 있다는 생각에 속았구나라는 이런 식이죠. 그러면 그게 뭐냐? 아, 이거는 진짜 우리의 분별심을 잘 이용해서 이 분별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의 이제 묘한 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깨어나게 할까 좀 방편도 참 놀랍죠. 그게 다 이 우리의 분별심을 이용한 거예요. 우리 시작을 보면은 삶이 무상하고 어떻게 보면은 괴로워서 그렇지 않은 거를 분명 찾으려고 했어요. 무상하지 않은 것, 괴롭지 않은 게 뭘까? 다 그렇죠. 불만족스러워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만족스러운 삶이 뭘고 행복이 뭘까? 이게 중요하긴 하죠. 이게 마지막 추구심이거든요. 마지막 분별심. 이게 분별심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공부. 그러면 이제 뭐냐? 이게 무상하다, 진실하다, 만족스럽다, 만족스럽지 않았다 하는 이 분별의 어떤 그물에서 빠져나오는 공부. 이게 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망상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공부. 그래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법이라는 것도 없고 사람이라는 것도 다 평등해요. 아, 깨달음이라는 생각이나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나 다 똑같구나. 그 평등성이 딱 드러났는데 그 모든 것이 평등하면 다 공입니다. 자성이 없어요. 모든 것이 자성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얻을 법이 없다. 무소득, 제법이 다 공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분별심이 그걸 있다고 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 조금씩 변화가 옵니다. 예전에는 뭐 너무 존재감이 강하고 뭐가 있는 것 같아서 막 걸렸는데 뭔가 문득 체험이 오면은 이상하게 내가 마음을 크게 두고 있던 것들이 별로 문제가 안 되고 있으나 없으나 하는 것처럼 돼버리거든요. 마음이 안 가면 그게 이상하게 가벼워져요. 사실은 현상이 달라진 건 아닌데 내 마음이 뭔가 이게 여기서 물들지 않는 그 자리가 드러났을 뿐인데 이상하거든요. 왜 이전에는 똑같은 형편이 달라진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무겁다가 이렇게 가벼워졌지? 그럼 그 무거움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냐? 내가 따로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닌 거라는 거를 조금씩 알게 됩니다. 분별, 일어나는 상에 사로잡혀서 그거를 따로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에 빠져들지 않으면서 그게 실체가 없는 거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럼 뭐냐면 따로 존재한다는 건 여전히 내가 현실 속에서 누가 있는 것 같아 하는 거는 내가 찰나적으로 일어난 생각에 사로잡히고 있다라는 그 얘기밖에 안 돼요. 빠져들고 있다예요. 강력하게. 그 일체가 사실은 자기 마음의 일이라는 게 밝아지면 일체가 다 똑같습니다. 다 마음의 일이에요. 다. 그럼 똑같은 게 되고 다 텅 빈 게 돼버려요. 근데 너무나 순식간에 우리가 빠져들고 있는 거를 못 봐서 그렇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보여요. 이게 안목에 날카로워진다 해요. 마음의 눈이 우리 그 있잖아요. 부엌 칼 보면 처음에 무디죠. 칼질이 잘 안 되죠. 근데 그거 갈고 닦다 보면은 이게 막 날카로워지죠. 아무거나 슥슥슥 손만 살짝만 대도 슥슥 베이는 것처럼 안목이 날카로워진다는 거는 처음에는 무뎌 이게 보는 눈이.
거친 거는 보여요. 막 큼지막한 것들은. 근데 생각은 상당히 미세한 거거든요. 근데 그 순식간에 빠져들고 있는 것들도 공부를 하다 보면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뭔가 조짐만 보여도 아이고 이거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냥. 그게 안목이 열리고 있다, 날카로워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게서 시작합니다. 요거 이 자리 아까 얘기했죠. 우리 집 대문 있는데 우리 집 대문 우리 집 대문이 그려지고 있는데 왼수 같은 사람이 그려지고 있는데 거기서 그려지니까 감정도 확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근데 여기에서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것 같아 하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확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양평이 여기고 남산동이 여기. 문수 반영형 한번 해볼게요. 자, 252쪽입니다. 제가 뵙는 열애는 곧 진여의 모습이어서 움직임도 없고 조작함도 없고 분별되지도 않고 분별하는 것도 아니고 장소에 머물러 있지도 않고 장소를 떠나 있지도 않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늘 있지도 않고 사라져 없어지지도 않고 과거, 현재, 미래에 있지도 않고 과거, 현재, 미래를 떠나 있지도 않고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고 물들지 않지도 않고 둘도 아니고 둘이 아닌 것도 아니니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진여의 모습으로 열애를 본다면 이를 일러 참으로 부처님을 뵙는다고 하고 또 열애에게 절을 올리고 공경하며 가까이 모시는 것은 사실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고 안락을 주기 위함이라고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문수동자에게 물었다. 그대가 이렇게 보면 무엇이 보이느냐? 문수동자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으며 어떤 법의 모습도 취함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좋구나 좋구나 동자여, 그대는 이와 같이 열애를 볼 줄 알아서 어떤 법도 마음에 취하지 않고 또 취하지 않음도 없으니 마음법을 모으지도 않고 흩뜨리지도 않는구나. 자, 제가 뵙는 열애는 곧 진여의 모습이어서, 그러니까 열애하고 진여는 같은 것이죠. 이겁니다. 이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거예요. 이거. 모든 것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모든 것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거 마음의 눈으로. 이거거든요. 여기에서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이어서 여기 움직임이 있습니까? 이게 움직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조작함이 있습니까? 자, 한번 자기가 확인한 거에 한번 이제 질문해 보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인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분별됩니까? 이게 분별됩니까? 이게 뭔가 모양으로 알 수 있고 형태로 알 수 있고 뭐 생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거 분별되지도 않고 분별하는 것도 아니고 장소에 머물러 있지도 않고 이거는 뭐 남산동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양평에는 없습니까? 서울에는 없습니까? 해운대에 없습니까? 해운대, 양평, 남산동 다 이겁니다. 그렇죠? 장소를 떠나 있지도 않고 뭐 양평 떠나 있습니까? 남산동 떠나 있습니까? 해운대 떠나 있습니까? 다 이거거든요. 있는 것도 아니고 있습니까? 뭐라고 할 게 있습니까? 이런 것처럼 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모양이 있어야지 있어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없다라는 것도 모양이에요. 없다도 여기서 일어난 모양입니다. 그리고 있고 없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늘 있지도 않고 사라져 없어지지도 않고 늘 있다라는 것도 여기서 일어난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사라져 없어지지도 않고 사라져 없어진다는 것도 사라져 없어진다라는 것도 분별입니다. 여기서 일어난 사라져 없어진다.
사라져 없어진다.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옛날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일어납니까? 현재 지금 이게 드러나는 거 어디서 일어납니까? 미래에 대한 상상 어디서 일어납니까? 여기서 과거 이랬지, 미래 이럴 거야. 지금 이러한 분들이 와 계시네요. 지금 이게 드러나는 경험도 다 여기서 비춰진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를 떠나 있지도 않고, 과거 하는 것도 이거고, 미래 하는 것도 이거고, 현재 하는 것도 이거예요.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생긴다 하는 것도 이거고 사라진다 하는 것도 이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간다 하는 것도 이거고 온다 하는 것도 이거예요. 물들지도 않고 물들지 않지도 않고, 물든다 하는 것도 이거고 물들지 않는다라는 것도 사실은 방편의 말이에요. 둘도 아니고 둘이 아닌 것도 아니고, 둘도 아닌데 둘이 아닌 것도 아니래. 그럼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교, 불법은 불이법이다 하는 것도 망상이라.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일어난 분별상이다. 이거예요.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이 이것이에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의 어떤 제시된 언어에 규정된 그것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거를 다 말하고 싶은데 지면이 모자라서 이 정도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거를 다 말하고 싶은데 이게 종이 너무 많잖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얘기해도 끝이 안 나는 게 분별 세계잖아요. 다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어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몇 마디만 쓴 건데, 이 모든 있고 없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그 모든 경험들이 다 이 일이기 때문에 없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이 일이면은 여기에 아무것도 없죠. 죽비도 이거고 나도 이거면 내가 있다고 할 수 있나요? 죽비가 이거 나라고, 죽비도 이거잖아요. 나도 이거거든요. 그럼 내가 있다고 할 수 있나요? 죽비가 있다고 할 수 있나요? 하늘이 이거고 땅이 이거면은 하늘이 있다고 할 수 있나요? 땅이 있다고 할 수 있나요? 따로 있어야지 있어. 근데 하나 이 자리에 있으면은, 우리가 거울에 비친 상을 잘 보십시오. 거울에 사람도 비추고 뭐 가구도 비추고 옷도 비추고 아니면 탁자도 비추잖아요. 거울에 비친 그게 분명히 모양으로는 드러났는데 그게 있습니까? 거울에 지금 저 탁자 보이거든. 저거 있는 거예요? 저 거울에 있는 거? 그냥 무늬는 있어요. 형태는 드러나는데 그게 있는 게 아니죠. 다 거울 한 장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기에 있는 거는, 진짜 있는 거는 거울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산동, 양평 어떻게 가시려고요? 가고 오는 게 없죠. 사실은 가도 이거고 와도 이거. 가도 이거고 가는 그림, 오는 그림, 양평, 남산동 다 한 거울 안에 있는 일이죠. 그래서 가도 마음일 뿐이고 와도 마음일 뿐이다. 오고 감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여기서 비춰진 거라면 뭐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하늘이라고도 할 수 있고 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본인은 알죠.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면은 거울 하늘도 따로 없고 나도 따로 없고 땅도 따로 없는 거죠. 그냥 모든 게 다 여기서 비춰진 거예요. 이게 비추고 있잖아 이렇게. 나도 여기서 비춰진 거울이다. 그래서 공부가 되면요, 나도 여기서 비춰졌잖아요. 근데 공부가 부족하면 내가 여기서 뭔가 공부를 하는 것 같아. 여기서 그림자일 뿐인데 뭔가 하고 계시잖아요. 마음에서 막 뭔가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공부가 되면 마치 이게 나가 아니라 이게 나인 것 같은 느낌, 마치 자기의 정체성이 이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가 지지고 볶든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되면 질문을 할 때 어떻게 질문하냐면 제 공부는요 이런다고. 그거 제 공부는 공부가 아니에요. 진짜 공부는 이건데
여기에서 내 공부도 비추고 남의 공부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의 공부 얘기는 안 해. 내 공부는요, 자꾸 시끄러울 때가 있고요, 성성할 때가 있고요, 몽롱할 때가 있고, 이런데 다 여기서 비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되면 당나귀가 우물을 본다. 당나귀가 이거를 보는 것 같고, 공부가 되면 우물이 당나귀를 봐야지. 이것이 나를 봐야지. 그래서 위산 영우 선사랑 그 중하고 대화가 그러잖아. 네 공부가 어떠냐? 마치 당나귀가 우물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물가에 당나귀가 물 먹으러 왔는데 그게 물에 비쳤어요. 근데 진짜는 물이잖아요. 물에 비친 당나귀잖아요. 근데 자기가 마치 따로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태라면 아직 공부가 부족한 거고. 그러면 스님의 공부는 어떻습니까? 마치 우물이 당나귀를 보는 것과 같다. 이것이 나를 보는 것과 같다. 항상. 그래서 완전히 여기서 조금이라도 뭔가가 일어나면 다 망상이라는 것이 자각이 되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해도 이거고 안 해도 이건데 하겠습니까? 피곤하게. 이미 공부는 완성되어 있구나라는 자각인 것이지. 어느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마치 어느 순간 되면 퍼즐이 딱 맞는 것처럼 분명해집니까? 그런 일 없어요. 뭔가 맞추고 안 맞추는 건 다 현상입니다. 근데 퍼즐이 안 맞춰져도 본래 그 완벽한 겁니다. 그 바탕으로서. 우리는 그래도 퍼즐 조각에만 관심이 있어. 나라는 조각, 저 사람이라는 조각, 뭐가 아기가 딱 맞아지는 것이 공부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현상을 조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맞출 때가 있고 맞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본래 내가 퍼즐 놀이를 하기 뭔가 그냥 던져 놓아도 본래 완벽한 거를 깨닫는 게 본래 면목 아닌가요? 본래 면목은 어린애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이전 소식이라고 하면서 왜 자꾸 조각을 맞추려고 하죠? 할 일이 없어져 버리는 게 이 공부예요. 그래서 본래 완전하구나. 그래서 본각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지 내가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허리라는 그 어감이 그런 거예요. 뭐 했어 지금까지? 그냥 이게 딱 들어갔을 때 이게 다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분별 집착하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여전히 공부라는 거를 따로 두고 있었구나. 그런 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실수를 돌아보는 거. 자기의 실수를 돌아보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내가 실수했구나. 실수, 큰 실수를 했구나. 근데 실수를 통해서 배웁니다. 실수 안 하면요, 중생대로 살아요, 그냥. 우리는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지금 반드시 어떤 뭔가 지금 무슨 터널을 지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왔는지, 도대체 공부가 어느 정도 됐는지. 지나온 거 돌아보면 예전에 내가 그런 거 부족했었는데 훨씬 자유로워져서 이런 건 볼 수 있는데 도대체 앞이 어딘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몰라요. 왜?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늠할 수가 없죠.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근데 그 과정을 딱 벗어나고 보면 분명히 그게 어느 순간 우리가 동굴에 갇혔다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끝이구나라는 게 자기 스스로가 분명해지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그 과정 속에서 달라진 건 뭐냐? 따로 있다라고 보는 그 분별심이 다 녹고 사라진 거예요. 마치 그 농사 요즘은 되게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요즘 감자가 많이 나오나요? 감자도 막 세척해서 나오잖아요. 어디 통로에 싹 집어넣으면 탁 나오면 깨끗해져 있는 듯한 느낌. 여전히 그 감자인데. 그래서 뭔가 따로 있다라는 그 오염된 마음이 탈락돼서 이제 그 착시 현상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그대로 보는 것이지 뭐 세상이 달라져 있거나 그런 게 아니야. 내 착각에서 벗어나 있었다.
벗어나는 여정이다. 자, 이렇게 아까까지 얘기했죠. 자, 만약 이러한 진여의 모습으로 열애를 본다면 이것저것이 다 이것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없다 없다 하잖아요. 다 이게 마음의 일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움직임도 이거구나. 조작함도 이거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없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움직인다? 이거네. 조작하는 거? 이것도 이거네. 그 다음에 분별한다? 이거네. 분별하지 않는다? 이거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이네. 이렇게 다 이쪽으로 이 일임을 확인해가는 과정이 체험 이후의 공부 여정이다. 그래서 다 모든 게 이것으로 확인돼 버리면 없는 게 돼버려요. 아예 다 온 우주 모든 것이 이것으로 확인돼 버리면 없어요. 그래서 마음법이 귀일이 돼 버리면 이것도 없어요. 따로 진짜 철저하게 그렇게 돼 버리면 법이라는 것도 이거구나. 내가 이게 이것이야 했던 것도 벌써 일어난 분별이구나. 여기서 그래서 완전히 그냥 뭐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일어나면 그냥 이게 되고.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마치 나중에 되면 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한참 시절에 여드름 많이 났었죠. 여드름 많이 짜고 있잖아요. 막 대충 짜면 이게 또 나잖아요. 근데 막 그 해까지 쏙 뽑힐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마지막 남아있는 분별의 그 핵이 쏙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식의 그 선명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쏙 빠지면 어떻게 해? 홈이 파일 정도로 그냥 뿌리채 탁 뽑혀버리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이라도 뭐라고 하면은 이거 다 거짓이야 하는 게 분명해지는 순간이 와요. 언어화 되기 전에 이게 망상이란구나라는 게 조짐만 보여도 이거라는 게 문득 확인되는 순간 그럼 절대 이제 분별에 안 속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쏙 빠져나가는 순간. 그거를 뭐 비유적으로 포함하면 꼭지가 떨어진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하죠. 뭔가 마지막 남아있는 분별이 쏙 빠져나가는 듯한 그래서 자명해지는 그래서 그렇게 딱 분별이 따로 빠져나가는 듯 하면은 그 분별이 뭐냐면 따로 두고 있는 법이에요. 자기가 이거 말고 뭐가 있을 거야 하는 그 미진함 그것이 뚝 떨어져 나가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럼 이것밖에 없어요. 명확하게 보게 돼요. 다 이거라는 거를. 근데 이거 말고 뭔가가 더 완전한 어떤 공부가 있지 않을까라는 미진함이 남아있으면 이게 그 아직 꼭지가 안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새는 게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새는 게 사라지면 여기에 맞지 여기에 맞춘다고 해서 맞춰지지 않아요. 새는 게 없어요. 새는 게. 그러니까 공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단순한 거예요. 이게 드러나고 다 이게 돼버리면 되는데 다 이게 되는 과정에 자기도 이게 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이 힘든 거예요. 자기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게 어려워. 단순하긴 해요. 단순한데 내가 지금까지 따로 있다는 존재감이 너무 강했잖아요. 이 존재감. 근데 이것도 그냥 감각이고 뭐 초기 불교식 얘기로 얘기하면 이게 감각이고 이게 저 생각이고 어떤 느낌일 뿐이다라는 거를 여기서 일어난 그것이라는 거를 이제 자기가 깨치는 거. 그래서 완전히 놓아버리기가 어려운 거죠. 구조는 단순합니다. 이게 드러나고 다 이게 돼버리는데 마음법이 다 이게 돼버립니다. 마음법이 귀일이 되면 마음법이 개공이 됩니다. 저절로. 공으로 안 보려고 해도 공으로 보여요. 하나로 돌아와 버리면. 만약 이러한 진여의 모습으로 열애를 본다면 이를 일러 참으로 부처님을 뵙는다고 하고 또 열애에게 절을 올리고 공경하며 가까이 모시는 것은 사실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고 안락을 주기 위함이라고도 합니다.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따로 있다고 마음속에서 여기는 게 다 중생이거든요. 그럼 이게 방황하고 있고 따로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다 이 하나의 열애일 뿐인데
그래서 이익을 준다는 건 뭐 이거를 다 이 부처로 만들어야 돼. 중생을. 중생이 따로 없다는 걸 자각하는 게 뭐냐면 모두 내가 마음속에 따로 있다고 여기는 것이 그 중생이 본래 부처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중생을 이익을 주고 안락을, 여기 오면 다 안락하거든요. 모든 게 이것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게 안락을 주기 위함이라고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문수동자에게 물었다. 그대가 이렇게 보면 무엇이 보이느냐? 문수동자가 말했다. 세준씨야, 제가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으며, 저 따로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다 이거기 때문에 보이는 게 없죠. 요것뿐이라는 걸 보면은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죠. 어떤 법의 모습도 취함이 없습니다. 있지 않으니까 취할 것도 없고 사실은 버릴 것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좋구나 동자여, 그대는 이와 같이 열애를 볼 줄 알아서 어느 법도 마음에 취하지 않고 또 취하지 않음도 없으니 마음법을 보지 않고 흩뜨리지도 않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법도 마음에 취하지 않고, 법이라는 거는 분별상이에요. 깨달음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분별상입니다. 그것도 이것이고, 뭐 취하는 것도 이것이고 취하지 않는 것도 이것이면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것이면 거기에는 뭐 아무것도 있는 게 없죠. 아무것도. 마음법을 모으지도 않고 흐트러뜨리지도 않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는 게 마음법을, 이걸 다 갖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게 전혀 현상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거니까 다 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가 아니고, 그거는 흐트러뜨리는 거잖아요. 질서를 훼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열애가 말씀하신 불법 공부가 아니다. 밖을 조작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밖을 조작하는 거는 모양을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열애는 모양이 없는 것이잖아요. 마음은 모양이 없는 것이잖아요. 마음 공부는 자기 마음의 분별심, 따로 있다고 여겼던 분별 집착심이 조복이 되는 거예요. 항복기심. 다 모든 게 마음이 드러나지 않아서 따로 있다고 여겼는데 실상은 다 마음에 비친 영상과 같은 거구나. 그래서 이것을 조복시킨다라는 게 뭐냐면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조복시킨다 그러면 요 놈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네가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였구나. 이게 아하가 조복시키는 거야. 아하. 알고 보니까 이 감정이, 이런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운 감정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일어난 거구나. 그게 그 감정을 조복시키는 거야. 딴 집 자식인 줄 알았는데 내 집 자식으로 아는 게, 그게 조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내 집으로 확인하는 거. 모든 것이 이것이라는 걸 확인하는 게 우리가 조복시킨다. 그래서 깨어남입니다. 항복기심이라는 거는 따로 있다고 여겼던 그 마음에서 깨어나는 것. 그것이 이것이라는 걸 확인해 가는 게 바로 분별심을 항복시키는 거다. 이 공부일 뿐이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문수반야경은 금강경하고 달리 그 일체가 공임을 얘기하고, 그게 뭐냐면은 이 마음 하나라는 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금강경보다는 조금 더 공부를 더 진척시키거나 아니면 공부가 조금 더 진척된 사람들한테 아주 철저하게 다 이걸로 돌리는 그런 방편의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금강경은 이제 재상 비상만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하나로 계속 가르쳐 보이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경전만 잘 소화를 해도 우리 공부하는 데서 그 요체를 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좋은 것 같아요. 경전. 문수 동자가 다 안 해. 그렇죠? 이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모르는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수 동자의 입을 빌어서 법을 설하는 경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수 반야경.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죠. 문수 반야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